따라서 이 코너에 위치한 타입은 채광 자체는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저층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바람길을 봤을 땐 봄과 여름에 도로의 먼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봄은 파크뷰 자이보다 가격적으로 살짝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봄운동에 위치한 봄운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서울에 초역세권 단지가 나왔습니다. 청약 일정과 금액은 빠르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요즘 고분양가 시대라서 서울에서 30평대 10억은 거의 기본적으로 봐야 하나 봅니다. 이제는 청약도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청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총 199세대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 27층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단지가 크지 않은 편인데 단지 아래쪽에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만간에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가 공개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곳은 중도금을 무이자로 진행하지 않고 이자 후불제로 진행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두 동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지의 모양이 정남향이 아니어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남동향, 남서향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타입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조합원의 자료를 보면 76A 타입, 76B 타입, 그리고 84 타입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반 공고에서는 76 타입과 81 타입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76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1동 3-5호 라인, 그리고 102동 1-3호 라인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81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1동 4호, 그리고 102동 2호만 나와 있는데 이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은 102동 같은 경우에는 2호가 여기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81 타입은 이렇게 코너에 있는 타입이 81 타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101동에 위치한 84 타입은 전부 다 조합원이 선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우선 선점한 84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설계는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면 발코니의 30%만큼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출형 발코니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에는 이렇게 거실과 침실 하나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후면에는 이렇게 주방 쪽 발코니가 확장되네요.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확장 타입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포베이 구조다 보니까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룸 공간을 살짝 확보를 했는데요. 포베이 84 타입 치고는 드레스룸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76 타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6 타입도 84 타입과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84보다 약간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차이나는 부분은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이 드레스룸 공간 뒤쪽에 이렇게 기둥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구조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기가 살짝씩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코너에 위치한 81 타입에 대한 평면도인데요. 우선 이 평면도는 조합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됐던 평면도이고 이 타입의 설계 자체가 76B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과는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는 건 동일하니까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타워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이 나와 있고 전반적인 공간의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81 타입으로 늘어났으니까 어떤 공간이 늘어날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81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의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남동향, 남서향을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코너에 위치한 타입은 채광 자체는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저층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와 단지 배치도를 간략하게 봤으니까 실거주 부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위치입니다. 지하철역이 그냥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는데요. 보문역은 이렇게 6호선과 우이신설역, 환승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까지의 출퇴근과 강남까지의 출퇴근이 이렇게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약간의 약점을 보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인접한 지역에 도시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그리고 강변북로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항상 도심을 거쳐가야 합니다. 올림픽대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심을 지나쳐 가야 하고 다리까지 건너야 하다 보니까 모든 도시고속도로의 통행이 약간씩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지도로 한번 실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은 이렇게 봄운 하우스토리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는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남동향 또는 남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가를 바라보거나 성북천 쪽을 바라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북천을 바라보는 뷰가 더 좋은 뷰라고 보이네요. 현 시점으로서는 주변에 개발될 곳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동네의 모습은 최소 10년 정도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소음과 먼지도 신경이 쓰일 텐데요. 몇 층이 소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01동 쪽은 이렇게 도로와 거리가 살짝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2동 쪽이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도로와 102동이 생각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리가 30m로 보이기 때문에 이 30m를 도로 소음 공식에 대입해보면 대략 12층이 소음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오차를 감안했을 때는 15층 이상이 되어야 소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바람길을 봤을 땐 봄과 여름에 도로의 먼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군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서울 동신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도보로 5분 거리로 매우 가까운 편에 속하는데요. 단점은 큰 길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통학로 자체는 언덕이 많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초등학교에 다다를수록 약간 언덕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대가 살짝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성북 강북 2학교군으로 용문중학교, 한성여자중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이곳은 거리가 가까운 편인데 교통이 약간 애매합니다. 고등학교는 경동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도보가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편인데요. 이 중에서 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높은 편입니다. 생활 환경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문역 근처에 이렇게 중소형 마트와 병원들은 잘 들어서 있고요. 대형 병원으로는 이렇게 고대 병원이 가까운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용을 위해서는 이마트 청계천점이 가장 가까운 편이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현대백화점 미아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앞에 바로 이렇게 성북천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실거주 환경을 분석해봤으니까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경쟁 대상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보문 리슈빌 하우트가 될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22년 4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2년차의 신축 아파트에 속합니다. 입주권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큰 길을 건너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보문 파크뷰 자이 아파트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보문 아이파크 아파트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근방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생활 환경이 비슷할 텐데요. 이곳이 소형 단지이지만 입지적인 장점이 크고 신축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보문 파크뷰 자이보다 가격적으로 살짝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30평대가 이렇게 11억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주변 시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양가만 공개되어 있고 옵션 비용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현재 내 집을 처분하고 여유 있게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초역세권에서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고분양가로 나왔다 보니까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